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다고요.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식의 명절은 이제 옛날 얘기라고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께 말할 수 있어? 형도 좀 현실을 봐요. 우리 다 힘들다고요. 안녕하세요. 69세 박정숙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격앙된 목소리들. 바로 제 자식들의 목소리예요. 한때는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됐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분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 집 명절은 언제나 북적거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끊이질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고 마당에 심어둔 국화꽃은 노란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사상을 차리느라 분주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이따금 거실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친척들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버님, 올해도 제사 잘 모셨습니다. 큰아들 태준이가 공손하게 말하면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모이니 선영에 계신 조상님들도 좋아하시겠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표정에서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거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뜸해졌어요. 큰아들 태준이는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주말에도 일한다며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둘째 경수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명절 때나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됐죠. 셋째 승민이는 여전히 미혼이라 자기 생활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운동을 한다 하면서 집에 올 시간이 없었죠. 막내딸 서진이는 대학원 공부로 정신없어 했어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며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렇게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넓은 집안에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움이 밀려왔죠. 텅 빈 방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명절 준비를 혼자 하면서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예전엔 남편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이제는 제가 나서서 애들을 불러 모아야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큰며느리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이번 명절에 다들 모이면 좋겠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도 크고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죠. 그래, 그렇구나. 다음에 시간 될 때 오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승민이는 직장일이 바쁘다며 빠지려고 했고 막내 서진이는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번의 명절이 저 혼자 쓸쓸히 지나갔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차가워진 음식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다 함께 모이자고 아이들을 설득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나 미혼인데 매번 와야 돼요? 제 인생도 있다고요. 막내 서진이의 말은 정말 서럽게 들렸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어 마음이 아팠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얘들아, 명절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썩 내키지 않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큰아들 태준이네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지만 준비 과정부터 삐걱거렸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남처럼 변해버린 걸까요? 명절 당일 태준이네 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죠.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해요. 산적 사다 놓고 간단히 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니야. 명절 음식은 정성껏 만들어야지. 사오는 건 성의가 없잖니. 그 말에 민정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서진이가 한마디 거들었죠. 엄마, 왜 이런 걸 꼭 해야 해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서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나 싶어서요. 지영이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부엌일을 피했고 민정이와 지영이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그저 눈물을 삼키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걸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때론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그땐 상상도 못했죠. 드디어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먹으려 하지 않았죠. 그저 형식적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놓을 뿐이었어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민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큰 명절 준비를 다 해요? 저희도 친정 가고 싶고 쉬고 싶어요. 민정이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치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방금 전까지 음식을 만들며 흘렸던 땀방울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지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명절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애들 학원비도 버거운데. 서진이는 아예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엄마, 나 미혼이라고 매번 불려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그런 생각에 잠겼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죠. 그때 큰아들 태준이가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죠. 야, 너희들 왜 그래? 가족이 모이는 건 중요한 거야. 어머니 마음도 좀 헤아려 봐. 하지만 둘째, 경수가 바로 반박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형도 좀 시대를 따라가요.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다고요. 형만 효자인 척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형제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민정이와 지영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손주들은 무서워하며 방 안으로 숨어버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당신이 좀 나서서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왜 맨날 나만 욕먹어? 내가 왜? 당신이 며느리면서 그런 소리를 해? 민정이와 지영이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어요.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피로가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서운함과 자책감이 뒤섞여 눈물이 나왔어요.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명절 음식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달빛이 어둑한 부엌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그때의 모습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을까? 식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예전 명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이들의 눈빛에 약간의 불편함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불만을. 가족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은 그것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도 어색하기만 했죠.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민정이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붙잡을 말이 없었거든요.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집에 혼자 남겨지자 갑자기 큰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언가 변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봤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날의 가족 모습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해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또 다시 명절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과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이 계속 맴돌았죠. 명절 저녁,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거실 공기는 무겁기만 했고 각자 잔에 술만 따르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휴, 나 진짜 지쳤어요. 매번 시댁만 신경 쓰느라 친정엔 제대로 못 가고. 민정이의 한탄으로 시작된 대화는 순식간에 불꽃 튀는 설전으로 변했어요.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느껴졌어요. 언니, 그래도 큰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뭐, 지영 씨는 편하게 있다 가면서 나보고 그래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서진이가 폭발했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끼어 있어야 돼?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시댁 문제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서진이의 고함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태준이와 경수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형네 집에서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하자고. 경수가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어요. 뭐? 내가 맞으니까 하는 거지. 너네는 뭐 했어? 태준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형제 간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만들 해라. 제 고함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남편이 계셨다면 정말 달랐을까?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앞으로는 명절에 오지 마라. 각자 편한 대로 보내라. 나는 괜찮다.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제 메시지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태준이의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서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죠. 음성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저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 서로를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 불편한 표정들,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안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눈물 짓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제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걸 느꼈죠. 정수가, 너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복지관 친구 영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 친구의 말에 그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족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순 없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면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했죠. 각자 편하게 보내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태준이 가족이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깜짝 놀랐어요. 민정이는 음식을 들고 있었고 손주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죠.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서운함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안아주었죠. 그 순간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전처럼 다시 상처받게 되진 않을까? 이 변화가 일시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그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태준이 가족의 방문 이후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한 대화였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서진이에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서진이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저도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서진이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죠. 괜찮아, 서진아. 엄마도 미안해. 너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이의 고민,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으며 제 딸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분이었죠.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오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죠. 어느 날 경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경수예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대요. 경수의 제안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경수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영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죠. 식사 후 경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경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걸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됐죠. 어느 날 태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태준이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했어요. 태준이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정이도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죠. 어머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뵙고 싶어요. 민정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죠. 명절이 다가오자 민정이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오세요. 민정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추석 당일 태준이네 집에 모인 우리 가족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큰 차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경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경수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우리를 놓아주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었어요. 민정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갈등이 이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질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예전 명절을 떠올려요.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끔 자식들의 무심한 한마디에 예전의 아픔이 되살아나기도 하죠. 얼마 전 서진이와 대화를 나누다 문득 그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진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는 이미 했지만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까지도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이라 여기려 해요. 우리 가족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친구들은 제게 비결을 물어보곤 해요. 정수가, 너희 집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해졌어? 비결이 뭐야?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이 변화가 쉽게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죠. 완벽할 순 없지만 서로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 얼마 전 명절, 모든 자식들이 모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음식 준비를 하던 중 민정이와 지영이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죠. 언니,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져요. 제가 해볼게요. 아우,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하던 대로 할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예전 같았으면 큰 싸움으로 번졌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지영아. 내 의견도 들어볼게. 지영이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언니. 제가 너무 나섰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변했다는 걸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자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하루를 되돌아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라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한때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갈등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졌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 가족에게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줄 거예요.